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하나입니다. 아직 솔로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20대예요. 일도 하며 여유도 즐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는 3명의 여동생이 있어요. 지금은 모두 따로 살고 있지만 자주 연락하고 밥도 같이 먹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동생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분명 없었을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원인은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이죠. 어머니는 결혼은 하셨지만 우리 넷을 홀로 키우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월급을 집에 주지 않고 밖에서 여자 만나는 데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밤낮으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고 틈틈이 공원에 데리고 다니시는 등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웃음을 잃지 않는 멋지고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어요. 그런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싶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 지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충분히 생활비에 보탬이 될 것 같았어요. 엄마, 이거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건데 얼마 안 되지만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 돈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어머니는 무척이나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하지만 고마워. 하나의 마음은 고맙지만 이 돈은 받을 수 없어. 이건 너 자신을 위해서 써. 라는 뜻밖의 어머니 말씀이었어요. 싫다고 해도 어머니의 강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 아이를 키운 어머니의 강인함이 보였어요. 그래도 혹시 정말 힘들면 말해줘요. 저도 있으니까요.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졌어요. 결코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잔인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져 그대로 숨을 거두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에 여동생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떠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인지 저 혼자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장례식에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내드렸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 5명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일찍 배신을 당했어요. 바로 아버지가 사라져버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보니 쪽지가 있었어요. 건강하게 살아라.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면 할머니한테 가봐. 마치 남에게 전하는 듯한 글씨로 쓰여진 글귀였어요. 하지만 이것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예전부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여자에게 간 것도. 동생들이 일어났을 때 저는 이 쪽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말을 해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느 때처럼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 길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여긴 무슨 일로 왔어? 저기,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친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돈을 좋아하고 아이는 싫어하세요. 처음 만났을 때 저를 향한 그 차가운 눈빛과 무시하는 말들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꿈에 나올 정도예요. 할머니는 어머니에게도 쌀쌀맞게 대했어요. 그것은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어머니에 대한 폭언은 아직 어린 저조차도 얼마나 심한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고 저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너 얼굴만 봐도 구역질 난다. 당장에 사라져. 가기 전에 돈은 주고 가. 내 시간을 낭비했으니까 싸게 계산해서 5만 원만 받을게. 정말 이런 사람에게 부탁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건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었죠. 할머니의 막말을 견디며 지금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아버지의 쪽지를 보여주자 할머니는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선
저를 향해. 이런 귀찮은 일을 나보고 하라고. 너가 제주껏 동생들 키워. 동생들은 아직 학생이에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제발 부탁이에요.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생활비도 보탤게요.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마. 너희들 뒷바라지 따위를 내가 왜 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졌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눈앞에 벌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어요. 허탈감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가자. 언니, 어서 와. 막내야, 학교는 어쩌고 집에 있어? 남자애들이 엄마 없는 애라고 놀려서 그만하라고 때렸더니 선생님께서 화내셨어. 그래서 열받아서 집에 왔어. 막내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활발해서 동네 남자아이들보다 더 남자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자매 중 가장 성질이 급하고 화가 나면 가장 무섭죠. 화난 거는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때리는 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를 내시는 거잖아. 지금 당장 학교에 가서 사과하자. 언니도 같이 가. 내가 먼저 잘못한 게 아니야. 남자애들이 먼저 엄마 없다고 놀려서 그런 거잖아. 그래도 안 돼. 엄마도 너가 친구들 때렸다는 걸 알면 슬퍼하실 텐데? 그렇게 말하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함께 학교에 가서 같은 반 아이들에게 함께 미안하다고 하고 그 아이들도 놀린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그대로 막내 동생을 학교에 두고 아파트로 향하는 길에 앞으로의 일이 걱정돼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났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겠지. 나 혼자서 동생들을 키울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여동생들을 키우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저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하게 되었어요. 면접 때 직원으로 일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여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했어요. 공장 근무는 시급이 높은 야간 근무만 하기로 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업무와 야근으로 피곤한 나날이 이어졌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월급은 모두 생활비로 썼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네 사람의 생활이 힘들어 낮에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기로 했어요. 투잡을 하면서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겼지만 그래도 빠듯했어요. 생활비는 공장 월급으로 충당하고 아파트 월세와 기타 지출은 편의점 월급으로 충당했죠. 물론 제 시간 따위는 없었지만 동생들이 웃으며 살 수만 있다면 괜찮았어요.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진학하는 동생들을 위해서 몸살이지 않고 일하기로 결심했죠. 동생들은 저처럼 힘들게 살지 않도록 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주셨던 어머니처럼 이제는 제가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는 거죠. 다행히 동생들의 학비는 어머니의 유산으로 해결됐어요. 어쩌면 어머니는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유서에는 모든 재산은 딸들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몇 년이 지나고 동생들은 모두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명 모두 대학에 진학했어요. 모두가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나만의 시간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다니 하는 생각과 함께 조금은 감상적으로 변해가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침부터 누구지? 오전 8시에 올 사람은 없었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자 그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오랜만이네. 왜인지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리움보다 그때의 배신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안타깝네. 아들이 너희들 어디에 사는지 기억하고 있더라고. 나 같으면 기억의 한 구석에도 남지 않았을 텐데. 우리를 버리고 집 나간 아버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모습도 추억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라 이미 잊고 살고 있었는데 아빠는 지금 어딨어요? 버림받은 너희가 알아서 뭐하게. 할머니의 태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건데도 아무런 감정조차 안 생기네. 저기요? 도대체 뭐 하러 왔어요?
뭐하러? 손녀들이 그동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러 왔지. 동생들은 어딨어? 설마 너 혼자서 사는 거 아니지? 너도 동생들 버린 거야? 그만 좀 해주실래요? 아침부터 뭐예요? 조금 놀린 것 가지고 화났어? 너가 그 모양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야. 다른 동생들도 내 아들도 그 여자도. 평생을 우리를 위해 사신 어머니를 우습게 여기는 할머니에 대한 분노가 참기 힘들었어요. 나한테 같이 살자고 버리지 말라고 울부짖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내 말을 건성으로 듣는 걸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나 보네. 뭐 집안에 대단한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무서워해야 하는 거야? 이른 아침, 한적한 주택가 한 구석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저를 괴롭히는 할머니예요. 이제 막 출근하려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봤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안 둘 건데? 이러려고 여기 온 건데 내가 왜 그만둬야 해? 그만두게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던가? 대가라니요? 모르겠어? 상응하는 대가라고 하면 당연히 돈일 거 아냐? 돈. 빨리 내놔. 아들한테 들으니 돈을 꽤 모았다며? 좋은 말 할 때 돈 모은 거 내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데 아마 이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대로 돌려보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때였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 막내 동생이 마중을 왔어요. 할머니 때문에 시간을 못 봤는데 어느새 약속 시간이 다 된 거였죠. 이 할머니는 누구셔? 누구냐고? 너야말로 누구니? 네? 제 이름은 사나예요. 언니 막내 동생이에요. 그래? 너는 네 친할머니도 못 알아봐? 그리고 언니가 너 버린 거 아니었어? 이 할머니 도대체 뭐야? 언니가 우릴 왜 버려요?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이 꼬맹이가. 동생의 말에 할머니는 짜증나 보였어요. 반대로 동생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언니, 아직 준비 안 됐어? 이러다가 늦겠어. 미안, 서둘러 준비할게. 그렇게 말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잠깐. 예의 없게 어른을 앞에 두고 안중에도 없어? 저기요, 할머니 아까부터 왜 그러세요? 저희 지금 바빠요. 어떻게 자기 친할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건방진 거야?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가 없는데요? 바쁜데 방해되니까 할머니는 좀 조용히 하고 계세요. 두 사람이 집 앞에서 말다툼을 시작하자 이웃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쳐다봤어요. 미안하지만 더 이상 할머니랑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러다가 진짜 늦어요. 그럼 얼른 돈이나 줘. 그렇지 않으면 더. 그리고 그 주차장까지 따라온 할머니는 무언가 봤는지 놀란 듯 했어요. 잠깐만, 저 차가 네 거야? 할머니가 놀라는 것도 당연해요. 제 차는 벤츠 중에서도 비싼 거였거든요. 저거 제 차예요. 동생이 타보고 싶다고 해서 빌려줬어요. 너 도대체 뭐 하는데? 로또라도 당첨됐어? 할머니, 언니에 대해서 몰라요? 회사 사장님이에요. 뭐? 동생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할머니에게 제가 의류회사 사장이라고 알려주자 할머니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머니를 잃은 당시에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버림받고 혼자서 동생들을 키우게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동생들이 입을 옷조차 사줄 수 없었어요. 매일 같은 옷을 입는 여동생들을 위해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서 직접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한 게 시작이었죠. 그날부터 동생들의 옷은 제가 만들어 입혔어요.
싸구려 재봉틀을 구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어설프게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투박하고 세련되지도 않고 전혀 이쁜 느낌이 없는 옷이었지만 동생들은 그래도 입고선 좋아해줬어요. 좋아하는 동생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더 좋은 옷을 만들기 위해 자투리 시간을 쪼개서 옷을 계속 만들었죠.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의류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회사까지 차리게 된 거죠. 혼자서 이룬 건 아니고 일하던 회사 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긴 했어요. 거짓말. 그 찢어지게 가난하던 너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언니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모 눈엔 뭐밖에 안 보이겠지만 말이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엄마 덕분이죠.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평생. 그 순간 할머니가 주먹질하며 제게 달려들었는데 순식간에 기절할 정도로 막내 동생에게 제압당했어요. 그 사이 저는 경찰에 연락했고 5분 후 경찰이 왔을 땐 할머니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끌려갔어요. 이런 일 때문에 태권도를 배운 게 아닌데. 그래도 너 덕분에 안 다쳤어. 고마워. 며칠 후 할머니는 경찰서에서 풀려났다네요. 경찰서에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고 하는데 치매가 의심된다며 그대로 요양시설로 보내졌다고 하네요. 당연히 그 비용은 할머니 연금에서 나가는데 내 돈 어딨어? 내 돈 내놔? 라며 온종일 돈 내놔라고 소리친다고 해요. 반면 우리는 자매가 다 같이 모여서 뷔페를 즐기고 있어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잘 따라준 동생들과 사랑하는 엄마 덕분입니다. 모두 사랑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